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단일화가 이제 결국은 물 건너 갔는데요. 사전선거가 29일 30일이니까 단일화를 하려면 28일까지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28일 아닙니까? 결국은 아무런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그냥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두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민 경선,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100% 국민 경선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이기는 사람이 나가자. 그런 합리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제안이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만약에 네가 드랍을 한다면 일종의 공동정부가 됐든 아니면 이준석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의 구성권, 이걸 일부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 DJP죠. DJP식이든 아니면 경선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나가는 그런 단일화든 간에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안철수는 결국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DJP는 한 사람이 드랍하는 대신 공동정부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웃긴 자냐면, 단일화를 하자 하지만 이준석으로 단일화하자, 다시 말하면 김문수가 드랍하라,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자는 제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듯이 이번에 선거에 나온 이유가 결국 자기 몸집 키우고 자기 영향력 키우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하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게 단일화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이제 이 당권 문제가 이제 혹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그 권성도 권영세 이런 애들이 뭐 단일화를 하면은 뭐 당권을 어쩌고 쓰잘데없는 얘기를 했는가 본데, 그건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아마 그런 제안이 갔었던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나름대로 주파나를 튕겨본 거야. 주파나를 튕기니까 그래봤자 한동훈이가 이 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당의 당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더 영향력이 지금 세다고 보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한동훈이는 맛 같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산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 명태균 게이트 아니냐. 이 명태균 게이트가 생각보다 깊숙이 여기에 지금 이준석이가 한 발이 빠져 있다는 거지. 아니, 한 발이 아니고 두 발일 수도 있어요. 이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뭐 홍준표도 이제 경찰 수사 받아야 되고 오세훈도 이미 뭐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거예요. 뭐냐면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론 조작을 한 거야. 여론 조작을 해서 그 또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었던 그 자료를 갖고 그거를 갖다가 결국은 선거운동에 쓰고, 왜냐하면 자료를 다 아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뭐 20대가 누구를 더 많이 찍는지 뭐 다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 알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중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거기다 집중적인 어떤 그 물량 공세 내지는 전화 공세 그래 가지고서 거기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가를 조작하듯이 여론을 조작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 된 게 이게 무효라고, 이게. 근데 당대표 된 게 무효면 다 무효예요. 그 다음부터 정치 행위는 거의 다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꽝이라고, 사실은. 이게 들통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이 들통나면 정치적으로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깜빵 가야 되는 거니까 인생이 중상을 입는 거지. 여기서 얘가 겁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겉으로는 뭐 지금 TV 토론 나와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뭐 코끼리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얘가 겁을 먹었다, 정치 인생이 똥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단일화를 해줘가지고 김문수가 이기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재명한테 제대로 찍힌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관종이라서 이게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거야. 이게 물인지 불인지, 진흙인지 이게 대흙인지, 진밥인지 마른 밥인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은 내가 몸집이 커질 것이다, 관종기 나르시스트,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말이죠. 지금 이준석이를 찍으면 이거는 이재명이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준석이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내 편은 어차피 사표가 된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 그래도 계속 간다? 이거는 이재명 편이라는 거야. 결국 이제 이게 결론이야. 이준석이는 결국 이재명 편이에요. 우리가 토론에서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갖다가 뭐 코끼리 어쩌고 그래서 공격하니까, 야, 준석이가 뭐 이재명하고는 저 결이 다른가 보다, 우리 편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를 갖다 이제 포기하면서 이준석이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말이죠,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이를 좀 공격을 했어야 돼. 성산업 의혹이라든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준석이가 진짜로 만약에 우리 편이라면, 그래도 보수 쪽이라면 분명히 누가 이재명이가 성산업 의혹이라든가 내지는 또 지금 개혁신당에서의 정치자금 의혹이라든가 이걸 강하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가 약간은 얘기를 했어요. 개혁신당 안을 돌아다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은하고 김용남 가지고 있었잖아요. 허은하고 김용남이 그 당에 갔지 않냐 그러면서 왜 서로 신경질 내고 서로 그런 피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허은하가 개혁신당에 있다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김용남이라는 자도 개혁신당에 있다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가 걔들이 과거 했던 말들, 야, 이거 압권이더라고. 허은하가 과거에 이재명을 공격했던 말들, 김용남이가 과거 이재명을 공격했던 말들을 다 어제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옆에 지금 걔들이 가 있지만 걔들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어제 겐세이 그냥 고춧가루 확 뿌리더라고. 하여튼 준석이 고춧가루 이런 거 뿌리는 건 잘해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준석이를 조금 이렇게 봐주는 것 같단 말이야. 봐준다기보다도 더 받아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준석이 약점을 갖다가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준석이 약점을 좀 잘 안 꺼내더란 말이야. 그게 뭐냐, 결국은 준석이 표는 내 표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준석이한테 표가 가면, 그러면 그게 김문수한테 안 가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결국은 뭐 뭐로 가나 뭐로 가나 뭐 세로로 가나 가로로 가나 하여튼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국은 말이죠, 이게 말이야, 이준석이가 있어야 나한테 유리하다, 이준석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준석이를 갖다 공격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되는 겁니다.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돼요. 4번 찍으면 1번 돼요. 2번 찍으면 2번 돼요. 이게 중요한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슬로건, 하나의 프로포간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준석이가 조금 잘 까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우리 편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뭐 할 거야? 준석이 찍으면 준석이 표는 어차피 날아갈 건데, 그럼 준석이 찍으면 그 표는 다 사표되고 결국은 김문수 떨어지고, 그래서 이재명만 되면 그러면 어차피 1%로 이기나 2%로 이기나 이기는 건 이기는 거고, 승부는 승부인데, 만약에 그래서 한 1% 차이로 졌다, 근데 준석이가 3% 얻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저번에 말이죠, 김은혜가 이 강용석만 안 나갔으면 됐어요. 8,000표 차이로 졌는데 강용석이 얻은 표가 5만 표가 넘어. 이게 얼마나 억울해. 그때 만약에 단일화만 됐더라면은, 물론 단일화를 뭐 이제 못한 게 누구 때문이냐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뭐 두 놈 다 안 한 거니까, 두 놈 다 못한 거니까 두 놈 김은혜하고 강용석 탓이죠. 그런데 그 강용석이 이제 와가지고서 마치 무슨 뭐 보수를 위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던데, 강용석 때문에 이 보수가 망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엄청난 큰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뭐 어쩌고 나는 가스롭다는 생각을 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거는, 단일화 안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피해를 준 놈들은 그건 역적의 명단에 새겨야 돼요. 역적의 명단에 새겨야 된다고. 한덕수 이 새끼도 역적의 명단에 새겨야 되는 거고, 홍준표, 한동훈 다 역적의 명단에 새겨야 되는 거고, 이준석 마찬가지야.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역적의 명단이 되는 거야.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5,000표로 지든 뭐 3,000표로 지든 뭐 10만 표로 지든 지는 건 지는 건데, 지금 단일화가 이거 안 되는 거, 그러면 반드시 국민 단일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때도 강용석한테 5만 표 안 주고 그것이 만약에 김은혜한테 갔다면, 그럼 김은혜가 됐을 거 아니야. 내가 김은혜 개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김은혜가 안 되고 김동연이 되는 바람에 이 지금 경기도 쪽에서 어려워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총선도 다 패하고 지금 전부 다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도지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만약에 준석이가 또 준석이한테 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역적놈들이야. 준석이도 역적놈이지만 준석이한테 펴준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역적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준석이를 혹시라도 뭐 저기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께서는 없겠지만 주위에 말이죠, 준석이한테 펴준다는 사람은 설득해서 그거 사표된다, 그거 이재명 도와주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또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자, 강신업TV입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노력 필요합니다.